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에 힘을 지금 쏟고 있는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이 한국 증시에 대한 핑크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진짜 코스피 5천 시대가 오는 걸까요? 또 하나, 곧 발표될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 역시 증시 부양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JP모건이 향후 2년 안에 5천까지 코스피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던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고점이 2021년 7월에 3,3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한 3,2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타이밍의 문제일 뿐 네. 전고점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초에 보니까 코스피가 32% 올랐어요. 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JP모건이 향후 2년 이내 코스피가 5천선 간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에서 4천선까지 얘기 나왔는데 5천선은 처음이에요. 5천선이 갈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는 한 3,500선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수준에서 10% 정도 추가 여력이 있지만 2년 정도 지배구조 개혁이 성공을 하고 또 뭐 상법 개정과 같은 시장 친화적인 공약이 기업들이 현실화할 경우 그럴 경우 이제 5천선 간다라고 하는데 우선 저는 한번 가는 건 좋은데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천정을 열어두는 건 맞아요. 근데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 절세 상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루 투자해서 10% 수익 낸 것과 1년 보유하고 있었는데 10% 수익 냈어요. 세금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미국은 장기 투자자한테 절세 혜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 직접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거래되면 뭐 40조를 찍고 그러는데 이게 간접 상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이제 절세 상품이 만들어서 이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쏠린 유동성을 주식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릇이 바뀌어야 한다. 그릇이 바뀌어야 한다.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돼야 글로벌 큰 손들이 의무적으로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론 뭐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경기 모멘텀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한 번 사서 자꾸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꼭 담고 가야 되는 필수 이제 주식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전망인데요. 주요 키워드 역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 부양책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자,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최우선 세법 개정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소득세법상 연간 1년 동안 이자나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었어요. 그럼 부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른 소득 합산합니다. 그럼 세율이 높아져요. 높아지겠네요. 최고 49.5%. 야, 내가 한 3천만 원 이자 배당 받았는데 절반 때린다? 그럼 굉장히 안 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자 받게 되면 15.4% 단일과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야,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될까요? 많습니까?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죠.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부자 변호사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이건 변호사는 하세요? 5년 전에 사다 놓은 주식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수익률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주식 시장이 뜨면은 부동산이 잡힐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배당도 적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타 거래 위주인데 제가 주식 거래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형사사건으로 시세조종 사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시세조종을 하려고 들어간 꾼들도 국제 경기나 이런 게 터지면은 그냥 미물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도 주가 조작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잃어요.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꾼들도 잃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가 단타로 해가지고 돈을 얻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 때문에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에서 우러난 게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네. 금융감독원 소속 기자들 계좌를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이유는 금감원 출입하는 기자들. 맞습니다. 내부자 정보 이용, 이제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네.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왜냐? 안 나옵니까? 경제부 기자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데 계좌 여러분 다 마해놨어요. 네. 여기 앵커, 기자, PD 자기가 최신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제일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오산입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그 기업의 정보를 미리 얻어서 기사를 쓰고 그리고 맞아요. 이득을 얻고 그건 또 불공정의 기사를 쓰고 행위입니다. 네. 이득을 얻고 그게 수십 명이 수십억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거예요. 시세 조작은 이게 자본시장법 굉장히 엄하게 처해야 되는 이제 이 불법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시세 조작을 할 경우 뭐 수백 년, 수십 년 때려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이 형량이 좀 낮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다른 시장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벌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금융감독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출입 기자들의 내역도 봤는데 다 마이너스다. 이게 우픈 전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거 하나 확실하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겪어볼수록 저는 이건 신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런 거 깔짝 만들어 가지고서 모두가 다 투자 상품으로 주식으로 가자 부동산은 빼자 이렇게 될 리가 없다. 다들 아는 맛으로 찾아가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폭등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식 시장하고 연동이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자룡 변호사님이 던져준 질문처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몰렸던 그 자본들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고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결론이 떨어질 그러니까 수도 앞서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전부 손봐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구태 하루 만에 수익 내서 세금 똑같이 내고 장기 투자에도 별 메리트가 없다면 구태여 우린 단타만 계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돈의 힘이에요. 아직 뭐 2차 추경 풀린 것도 아니지만 돈의 힘은 뭐가 좋으냐. 상승 탄력 받을 때 굉장히 잘 가요. 조정은 짧게, 상승장은 길게. 네. 근데 개인 투자 성향상 조금 오르면 팔아버려요. 근데 이 기간은 파는 기간이 아니라 장기 보유해야지 수익 이득을 얻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흔히 PD, 아나운서, 작가, 경제 전문가 근데 대부분 보면 10% 수익 나면 소문내요. 돈 벌었다. 사익 실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삽니다. 근데 이튿날 떨어져요. 근데 정말로 돈 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기술 감독님들. 기술 감독님들? 예, 최고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실현을 해요. 그리고 소문을 안 내. 그러니까 기술 감독님들 중에 자수성가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술 감독님들 방송 끝나고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참 주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리과세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돈을 배당할지. 투자해야 그게 또 이제 실현 가능한 수익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것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소액 투자하는 분들은 분리과세 한다고 해도 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에는 네. 기업들이 배당을 해야 하잖아요.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소득을 50%까지 이제 깎으니 네.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주가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통상 이제 이렇게 배당이 많은 것들이 현금 이익이 좋은 거, 현금 창출 능력이 많은 것들, 뭐 통신사라든가 그리고 금융지주 네. 그걸 엄청 벌어들이잖아요. 네. 그걸 배당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선 반영돼서. 그리고 이제 현금 부자들 많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게 현금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미래 수익성이 기대되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관심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이냐? 배당 성향 10년 동안 따져보면 한 26%.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미국이 한 40%가 넘고요. 중국도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인 걸 조금 더 활용을 하고 특히나 대기업은 뭐가 중요하냐. 배당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지금은 미국은 단기 배당, 분기 배당
이렇게 배당을 4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소각을 해야지만이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는 이유는 소각하기 3조 때문에. 9천억 원? 이번에도 또 자사주 매각해서 소각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